그딴 식으로 뛸 거면 손흥민한테 꺼져. 케인 버릇 나오기 시작하자 미넨 동료들 터질 게 터진 상황. 손흥민에게도 토트넘에게도 불운한 한판이었다. 손흥민은 리그 9호 골을 아쉽게 놓쳤고,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는 2명이 퇴장당하는 악재 속에 시즌 첫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는 토트넘 선수들의 투혼은 팬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손흥민은 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 첼시 FC와의 11라운드 홈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다. 라이벌팀 간 런던 더비에서 웃은 쪽은 첼시였다. 토트넘은 2명이나 퇴장되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1에서 4로 완패했다. 출발은 토트넘이 좋았다. 토트넘은 전반 6분 데얀 쿨루세브스키가 페널티 지역에서 때린 슈팅이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며 선제골을 넣었다. 1에서 0으로 앞선 전반 13분엔 손흥민이 골망을 흔들었다. 왼쪽 측면에서 브레넌 존슨이 낮은 크로스를 빠르게 연결했고, 손흥민이 문전으로 쇄도하며 발을 갖다 대 추가골을 넣은 듯했다. 하지만 부심의 깃발이 올랐고 비디오 판독 VAR 끝에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인정돼 골이 취소됐다. 이후 행운의 여신은 첼시로 옮겨 탔다. 전반 33분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페널티 지역 안에서 공을 걷어내다가 엔소 페르난데스의 정강이를 발로 거칠게 찍는 반칙을 저질렀다. VAR 끝에 주심은 페널티킥과 함께 로메로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콜 파머의 페널티킥 골로 경기는 1에서 1동점이 됐다. 토트넘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상 악재가 겹쳤다. 전반 막판 공격의 핵 제임스 매디슨과 수비수 미키 판더펜이 각각 왼쪽 발목, 햄스트링 부상으로 잇따라 교체됐다. 후반 10분엔 데스티니 우도기가 무리한 태클로 옐로카드를 받아 경고 누적으로 또다시 퇴장당했다. 토트넘 선수는 9명만이 그라운드에 남았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에도 토트넘의 전방 압박은 계속됐다. 보통 한 명이 퇴장당해도 수비라인을 내리는 게 데세이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달랐다. 수비라인은 11명이 뛸 때와 마찬가지로 바짝 끌어올린 채 첼시에 맞섰다. 최전방에선 손흥민이 고군분투했고, 토트넘 뒷공간을 노린 첼시의 공세를 굴리엘모 비카리우 골키퍼와 수비수들은 몸을 날리며 막아냈다. 하지만 한계는 다가왔고, 후반 30분 첼시 니콜라 잭슨의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다. 토트넘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3분 뒤 프리킥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의 슈팅이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후반 추가 시간 3분께엔 손흥민이 수비수 4명 사이를 돌파하며 회심의 왼발 슈팅을 날렸다. 첼시 골키퍼가 가까스로 쳐냈고 손흥민은 땅을 쳤다. 체력의 부담을 못 이긴 토트넘은 후반 추가 시간 잭슨에게 2골을 더 내주며 1에서 4로 졌다. 잭슨은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비록 졌지만 토트넘의 경기력은 많은 팬과 전문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 게리 네빌은 팀이 1에서 4로 지고도 기립박수를 받는 건 처음 본다. 미친 밤이다. 폭발적인 경기였다. 첼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었다. 토트넘의 공격 축구에 혀를 내둘렀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전방에서 홀로 분전한 손흥민에게 평점 8점을 줬다. 시즌 첫 패를 기록한 토트넘은 8승 2무 1패, 승점 26으로 맨체스터 시티 9승 2패 승점 27에 이어 리그 2위에 자리했다. 선 절친, 베일, 니모의 아내와 토트넘 직관, 패배 요정으로 끝난 2년 만의 방문. 베일은 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1라운드 토트넘 첼시 경기에 등장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베이지색 머플러를 두른 베일은 아내와 함께 경기장 본부석에 앉아 옛 동료들의 플레이를 관전했다. 베일은 토트넘 레전드로 불린다. 2007년 여름 사우샘프턴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그는 초반에 측면 수비수로 뛰었다.
이때 이영표와 포지션 경쟁을 하곤 했다. 이후 공격적인 재능을 인정받아 측면 공격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 2013년에 스페인 최고 명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베일, B는 카림 벤제마, D,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C와 함께 BBC 트리오 멤버로서 유럽을 호령했다. 이 시기 레알 마드리드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5회 우승, 라리가 3회 우승,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3회 우승 등을 달성했다. 잠시 토트넘으로 임대 복귀했다. 2020-21 시즌에 임대 선수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이 한 시즌 동안 손흥민, 해리 케인 등과 찰떡궁합을 보여주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입증했다. 이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비판을 받던 그는 토트넘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커리어 통틀어 토트넘 소속으로 236경기 출전해 71골 58도움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 기록 258경기 106골 67도움에는 못 미치지만 당시 토트넘 구단 사정을 고려하면 베일의 퍼포먼스는 핵심 에이스급이었다. 특히 임대 시즌 활약은 토트넘 팬들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2020에서 21시즌 1년 동안 공식전 34경기 나서 16골 3도움을 기록했다. 웨일스 팀 동료 조 로돈, 벤 데이비스 등과 WM, 웨일스 마피아이라는 친목 모임을 결성했다. 한국인 선수 손흥민도 이 멤버의 일원이었다. 베일은 올해 은퇴했다. 지난 1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 소속이던 그는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축구선수 커리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17년 동안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하며 꿈을 이뤘다. 운이 좋았다. 내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도 많았다.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는 인사를 남겼다. 토트넘을 떠난 지 약 2년 만에 토트넘 구장을 찾은 베일은 친정팀의 승리를 염원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첼시의 발목을 잡혔다. 전반 이른 시간에 데얀 쿨루셉스키가 선제골을 넣었으나 수비수 2명이 퇴장을 당하는 변수가 겹쳐 내리 4골을 허용하고 1에서 4역전패를 당했다. 하필 베일이 응원 온 경기에서 개막 후 처음으로 리그에서 졌다. 결과는 패배지만 경기 내용은 박수받을 만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가 중요하다. 내가 감독으로 있으면 우리 팀 선수가 5명만 있어도 공격을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2명을 퇴장시킨 심판진에 대해 감독 생활 26년 하면서 불리한 판정을 자주 받다. 그래도 판정은 판정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고 답했다. 3. 나폴리는 그리워하는데 김민재 향한 비판. 아직 5천만 유로 증명 못했어. 이탈리아 현지. 특히 나폴리는 여전히 김민재를 그리워하고 있지만 독일 매체들의 평가는 박하다. 김민재는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나폴리가 33년 만에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하도록 도왔다. 이런 활약 덕에 김민재는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되기 전부터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결국 가장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던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다. 김민재의 활약은 뮌헨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다른 센터백 자원인 다요 우파메카노와 마타이스 데 리으트가 부상으로 신음하는 가운데 김민재는 꾸준히 선발로 출전해 뮌헨의 수비를 지키는 중이다. 다만 김민재에 대한 독일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독일 내 유력 매체로 꼽히는 빌트나 키커는 김민재가 아무리 좋은 활약을 펼쳐도 김민재에게 높은 평점을 내리지 않는다. 독일 매체들의 평점은 1점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김민재는 뮌헨이 승리한 경기에서도 3점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적으로 승리한 팀 내에서 그저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가 3점을 받는다는 걸 고려하면 김민재의 평점은 상당히 아쉽게 여겨진다. 이탈리아 현지 매체에서 김민재가 정말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했다. 나폴리 관련 소식을 다루는 이탈리아 매체 아레아 나폴리는 김민재는 뮌헨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김민재가 주전이 아니라고 하거나 김민재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라고 했다. 매체는 김민재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관적으로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 처음에는 새로운 독일 환경에 적응해야 했지만 김민재는 패배한 경기에서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많은 잘못을 하지 않았다. 김민재는 뮌헨이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4에서 0 승리를 거뒀을 때 훌륭한 활약을 펼쳤다. 경기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다. 아직 나폴리에서 보여준 수준은 아니지만 김민재의 활약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라며 김민재가 알려진 것과는 달리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독일 매체 키커위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김민재는 지난 주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대여 클라시커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 활약하며 팀의 대승을 이끌었지만 평가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 독일 키커는 김민재는 지금까지 자신이 5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거의 증명하지 못했다. 해리 케인은 가치를 증명했지만 김민재는 아직 아니다, 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4. 한국 시리즈 엔트리 탈락에도 끝까지 동행, LG의 배려, 우승에도 똑같이 포상한다. 올 시즌 내내 팀 동료들과 동고동락했던 잠실 빅보이 이재원, 24과 강속구 사이드암 신인, 박명근, 19, 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그래도 이들은 이번 한국 시리즈 내내 팀과 동행하며 동료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염경엽 LG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구단의 배려 때문이다. LG 트윈스와 KT 위즈는 7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 KS 7전 4선승제 1차전을 치른다. LG 선발은 KC 켈리, KT 선발은 고영표. 결전의 날을 하루 앞둔 6일 KBO 한국야구위원회는 한국 시리즈에 출전할 엔트리를 발표했다. LG는 투수 14명과 야수 16명으로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꾸렸다. 투수에서는 외국인 에이스이자 팀 내일 선발인 KC 켈리를 비롯해 최원태와 임창규, 김윤식 등의 선발 투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정용과 정우영, 함덕주, 유영찬, 백승현, 김진성, 고우석의 불펜 자원을 비롯해 최동환과 손주영, 이우찬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승선했다. 포수는 3명이다. 주전 포수 박동원과 베테랑 포수 허도환이 백업으로 대기하며 고졸 루키 김범석도 한국 시리즈 엔트리 합류라는 기회를 잡았다. 내야수는 캡틴 오지환과 김민성, 문보경, 신민재, 정주현이 이름을 올렸으며 외야수로는 김현수와 홍창기, 박혜민, 오스틴, 문성주를 비롯해 대주자 요원 최승민과 대수비 요원 안익군이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됐다. 다만 올 시즌 동안 큰 기대를 모았던 거포, 이재원과 시즌 초반 기존 필승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했던 박명근은 이번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재원은 올 시즌 염경엽 감독의 부임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모았던 타자다. 청주석교초 서울경원중 서울고를 졸업한 이재원은 2018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 전체 17순위로 LG 트윈스의 지명을 받은 뒤 2020년 LG에 입단했다. 입단 계약금은 1억 원. 염경엽 LG 감독은 취임식에서 이재원에 대해 터지면 크게 터질 선수, 라면서 신체 조건이나 타격 메커니즘 등 여러 면에서 잠재력이 터지기 직전에 있다. 여러 데이터를 통해 훈련을 시킬 경우 이른 시간 내에 성장할 거라 생각한다. 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이재원은 올 시즌 팀의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입대까지 연기하기도 했다.